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낙폭 과대 후에 잘 버텨주고 있는 모양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급하게 보는 것보다도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훨씬 더 놓쳤던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시장 템포가 너무나도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하다가 엇박자를 타기 시작하면은 정말 계좌에서 이게 내 계좌가 맞나?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엇박자를 타면은 정말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의 포인트를 어디에다 맞춰놓고 봐야 되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카카오뱅크는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매수가에 잘 잡아놨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고 가셔도 된다. 대신에 내용적인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 코스피도 조금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낙폭 과대 이후에 그래도 조금씩 시장은 들어서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시장을 딱 놓고 보면은 전쟁 테마 관련주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농산물 이쪽에서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에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관련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템포를 딱딱딱딱 맞아서 떨어져서 들어가야지만 수익적인 부분이 여기서 챙기고 저기서 챙기고 이런 아구가 마저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말이 인플레이션 관련주지 해당 종목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수백 개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철강도 그렇고, 어제 철강이 좋았던 것도 있고, 비철, 농산물도 최근에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 어제도 좋았던 부분이 있고, 니켈, 카드뮴, 무연탄, 사료, 비료 등등 해서 이런 식으로 각종 원자재만 해도 20개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원자재당 엮이는 종목들이 작게는 2개에서 3개, 많게는 정말 철강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많잖아요. 많게는 20개도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 테마를 매매한다 할지라도 이 수많은 섹터에서 수많은 종목 중에 뭐를 할 거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회를 줄 때는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게 순환매가 나오니까 이거를 미리 들어가서 딱딱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면은 내가 이거를 갖고 계속해서 늘려서 끌고 가는 것보다도 수익이 만들어지면 먹고, 그리고 다음 거를 준비를 하고, 다음 게 또 순환매가 오면은 먹고, 또 다음 걸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돌려 나가야 된다. 내가 비단 뭐가 가는 것 같아서 딱 쫓아 들어가서 샀는데 이거를 계속 멱살 잡히듯이 머리채 잡히듯이 질질 끌려 다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로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심각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딱딱딱 맞춰서 돌려서 잘 진행을 하고 빨리빨리 먹고 빠지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너무나도 아시아 종목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종묘도 오늘 3월 24일 이게 날짜랑 좀 같이 찍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초가에 바로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을 깔끔하게 내고 나왔다. 우리가 비단 이런 종목들 가지고 수익을 4%라든지 얼마나 많이 끌고 가는 것보다도 그냥 줄 때 빨리빨리 먹고, 잘 먹고 조금이라도 끊어서 수익적인 확정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 거를 우리가 또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높게 갖고 가고 뭔가를 많이 먹었다라기보다도 확실하게 잘 먹고 나오고 깔끔하게 먹고 나오고 다음 거를 준비를 했느냐 못했느냐,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딱 시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가는지에 대해서 얼추는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수산물 쪽에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오늘 CJ 시푸드가 수산물 식음료 테마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CJ 시푸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산물 식음료 테마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VIP방에다가 오늘 장중에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드렸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묶여서 올라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한가,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결국에는 상한가에 들어갔던, 2등주가 상한가에 들어갔다. 그리고 신라 SG 이런 것들도 오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의 테마가 형성이 되고 종목들의 상한가가 가는 게 있으면은 후발주를 노리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게 뭐냐라고 하면은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묶이는 섹터 그룹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단타로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게 어떤 종목이고 저게 어떤 종목이고 섹터 구분, 종목 구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뭐 CJ 시푸드 이런 것들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당연히 CJ 시푸드가 가니까 사조대림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사조대림도 같이 깔끔하게 수익적인 부분 실현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먹고자 한다, 엇박자를 내기 싫다라고 하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종목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공부를 하시고 단타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회비가 비싸고 부담스럽다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3개월에 44만 원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여러분들 회비를 가지고 등골을 빼먹는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마감이 되고 선착순 딱 5분만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바로 보내주시면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단타도 같이 진행을 해요. 초보자분들이 뭐 우리가 시초가에 들어가서 빨리빨리 승부를 내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천천히 패턴적인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 NHN 벅스 같은 경우에도 2박 3일 더 끌고 갈 수 있다. 어제 바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3월 23일 어제. 이런 것들을 딱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패턴적인 부분, 오늘 딱 윗꼬리를 달고 고가 17%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편안함 속에서도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깔끔하게 잘 챙기고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되는 게 뭐 섹터별로 그룹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단타로 볼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타를 보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 지금 보면은 오늘 하락장에도 얘네들은 꾸준히 오르네요. 기특해서 같이 인증 남겨봅니다. 세심한 분석으로 좋은 종목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잖아요. 좋은 거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우리가 분할적으로 꾸준하게 들고 가서 모아 가시면 될 것 같고, 단타 칠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빠르게 단타를 치면서 우리가 같이 수익적인 부분을 양쪽에서 좀 극대화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타 치는 거 고수만 단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거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잖아. 여러분들 내가 초보자니까 뭐 평생 초보일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초보자도 같이 단타를 병행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단타를 가지고 수익적인 부분을 잘 내겠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해서 큰 틀, 흐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종목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종목이고 후발주자로 뭐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지금 보면은 당연히 동원수산이 상한가에 들어가고 한성기업 2등주가 상한가에 가요. 그런데 CJ 시푸드가 아직 안 갔네? 사요 안 사요? 사죠. 이런 걸로 단타 쳐서 수익 깔끔하게. 원래 예전에 CJ 시푸드를 제가 왜 드렸냐면은 CJ 시푸드가 예전에는 대장주였어요. 뭐 1000억대 초반으로 시총도 굉장히 낮았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원래 예전에 대장이었는데 다른 것들이 치고 나간다? 그러면은 과거의 대장도 당연히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CJ 시푸드가 가면은 또 사조 대림이 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나서 사조 대림도 가면은 사조 시푸드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다 수익이 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다. 오히려 초보자분들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막 어디 보면은 자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렸는데 결과론적인 거, 자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렸는데 여기서 수익 났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가입하셔야죠. 이게 아니라 얘가 가니까 다음 거에 무엇을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딱 내 걸로 만들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적인 부분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거는 없지만 남들보다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봐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어디 뭐 100만원 200만원짜리 자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거 수익 났죠 봤죠? 그럼 NHN 벅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VIP 방에다가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갔죠. 자 이게 VIP 방입니다. 여러분들 이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혹하고 가입을 할까요? 저는 이런 포인트는 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NHN 벅스를 가지고 VIP 방에다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VIP 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게 이런 패턴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가는구나. 이 패턴 보시면은 과거가 아니라 며칠 전에도 제가 대동기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무슨 패턴인지 굉장히 보여요. 유사성이 띄고 지금 시장의 단타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트렌드라는 것 자체는 워낙에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단순하게 내가 이 종목을 추천을 받아서 샀는데 이게 왜 안 가냐 왜 안 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최근에 농산물이 가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수산물이 가네. 다음은 그럼 뭐가 갈까요? 뭘까요? 뭐겠어요. 당연히 농산물이 가고 수산물이 가면은 축산물은 가만히 있어요? 얘네도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쪽 관련해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뜯어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상승적인 부분이 같이 나와요. 오늘 보면은 뭐 마니커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부분이 있고 할인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이 있고 체리브로는 솔직히 이거는 별로 6개로 묶으면은 묶을 수는 있는데 딱히 좋진 않아요. 종목 상태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고 뭐 푸드나무도 이렇게 같이 묶으면은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축산물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세세하게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아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자꾸 수익이 편안하게 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게 이렇게 갔으니까 여러분들 가입하세요가 가입하면 좋죠. 사조대리인 가지고 이렇게 수익 났으니까 여러분들 가입하세요 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고 여기서 이렇게 갔죠. 이게 아니라 이런 내용적인 부분 오케이? 동원수산이 갖고 한성기업이 갖고 그럼 넥스트로 봐야 되는 거 당연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좀 주식을 편안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은 시장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은 결국에는 전쟁 리스크가 정점은 찍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해소가 되지는 않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원자재가 좋고 인플레 전쟁 테마가 너무나도 좋은 거는 맞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될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늘 밤에 당장이라도 갑자기 러시아가 뭐 마음을 바꾸거나 우크라이나가 뭐 마음을 바꾸거나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줄 때 좀 빨리빨리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웬만하면 오버나잇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도박성을 가는 것보다도 줄 때 짧게라도 내가 갖고 있는 돈에 안에서 수익적인 부분 챙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추가 제재 예고에 러시아가 지금 카스피 송유관을 차단을 하고 원유 거래 대금을 자국 통가인 루블화로 받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에너지를 좀 무기화하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나오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유가가 상승이 나오고 니켈이 뭐 급등을 하면 당연히 유가가 오르면은 원자재 가격이 다시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너무나도 뻔하디 뻔한 스토리로 흘러나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엇박자를 타면 안 된다. 엇박자를 타기 시작하면은 윗꼬리에 잡아가지고 계속 밀려서 아 망했다 아 근데 전쟁이 또 만약에 합의가 돼 그러면은 이게 또 급락이 나와. 그럼 여러분들은 아 그래 뭐 주식은 존버지 언젠가는 또 올라오겠지 이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뭐 인플레이션이랑 경기 후퇴 우려를 자극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 여파로 이제는 경기는 후퇴를 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통화 정책은 쪼여야 돼. 이게 지금 미스매치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우리가 주식을 하기에는 조금은 더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엇박자 내시지 마시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고,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있는 뭐 에너지, 원자재 이런 일부 업종 종목 테마주 위주 순환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합의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 순환매 속도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왜 수급이랑 시세 과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순환매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더 템포가 더 빨라진 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종목군이라든지 테마주는 정말로 여러분들 신중하고 짧게라도 수익 걷어내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 이롭다. 왜냐, 우리가 오늘 뭐 비단 뭐 수산물 가지고 수익적인 부분이 내고 챙겼어. 뭐 이게 3%든 4%든 챙겼어. 근데 내일 되면은 다른 먹거리가 또 있어요. 항상 먹거리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갖고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뭐 계속해서 뭐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실마리랑 경기 회복 모멘텀 확인은 분명히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해 보일 수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겁먹고 쫄고 빨리 손절해야 되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빨리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실적주 저점 매수의 기회,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실적이 있는 종목이 평단 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예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절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지수가 빠지고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계좌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모아갈 거는 정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하락장에도 얘네들은 꾸준히 오르네요. 기특해서 같이 인증 남겨봅니다. 이렇게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 지수가 빠진다라고 해서 내가 뭐 앞집 철수보다 더 손절을 빨리 하겠다, 이게 아니라 철수보다 나는 더 사서 평단 관리를 해서 평단 싸움을 해서 시장이 올라왔을 때 정말 크게 먹고 나오겠다,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전쟁 테마 관련해서 단타를 칠 때는 정말 내가 앞집 철수가 물려서 힘들어하기 전에 나는 수익으로 빨리 챙겨서 나오겠다, 이런 생각.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테마성의 시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다면은 쉽고 어렵다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쉬우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를 하시면서 이 아구가 좀 맞물려 나가야지만 좀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지는 거고, 어렵다라고 하면은 아구가 자꾸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꼭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시장이 뭐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중심을 못 잡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세요. 그럼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게, 저때 저랬을 걸,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뭐 중심을 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3개월에 44만원 절대로 저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회비 정도는 뽑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010-8619-9991 딱 5자리 남았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마음 편하게 주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항상 그래요.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게, 저때 좀 살걸, 왜 빠졌을 때 안 샀을까,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게 뭐다? RSI 30 이하에서 편안하게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나는 편안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갈 수 있다. 바닥권에서 사야지 왜 자꾸 꼭대기에서 사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항상 증명이 돼요. 이게 참 아쉬워요. 제가 빠졌을 때 사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쟤는 왜 빠지는데 자꾸 추천을 해, 저거 더 빠지면 어떡하려고 이래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결국에는 올라오거든요. 인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항상 주식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장사꾼의 마인드로 가야 된다. 내가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누군가한테는 팔아야지 내가 수익적인 부분이 남는 거다. 장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옷 장사를 해. 뭐 동대문에 가서 옷을 싸게 떼와서 인터넷에서 비싸게 팔아. 그럼 그게 남는 거지. 똑같아요. 주식도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항상 싸졌을 때 자꾸만 뭔가 내가 막 무섭고 사라고 하면은 사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또 지나고 나면은 후회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주식이 주식으로 하면은 수익이 안 나는 건가 이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결국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게 바닥권에서 추천을 드리면은 막 그때 신나게 욕을 하다가 결국 올라오면은 이거 지금 사도 돼요? 이거 지금 들어가도 돼요? 이 제 입장이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빠질 때는 막 신나게 욕하다가 올라오면은 지금 사도 돼요. 아니, 빠졌을 때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제 와서 지금 사도 돼? 지금 RSI가 몇이에요? 지금 오늘만 해도 벌써 56.81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뭐 했냐 이거예요. 여기서 저수지 만들고 우리는 수영치고 놀 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형주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명확해요. 내가 옆에 뭐 어떤 뭐 미용실 아줌마 아니면은 뭐 목욕탕 아저씨 아니면은 뭐 옆에 아는 오빠 골프장 나갔는데 뭐 아는 뭐 사장님 이 종목이 좋아요 저 종목이 좋아요 하면은 혹해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제가 좀 막기 위해서 지표적인 부분에서도 RSI 바닥권에서 사놓고 그냥 봐라. 그럼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저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 50만원대에서 누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뭐 어떡해요, 여러분들. 이래서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바닥권에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뱅크는 아직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저는 뭐 있다라고 봐요. 뭐가 기대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최근에 정책 관련주들에서 상승적인 부분이 돌면서 나오고 있는데, 정책으로 묶일 수 있는데 지금 부동산 쪽도 결국에는 이 건설주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 게 부동산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가격적인 부분이 좀 해결이 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부동산 가격이 조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려고 하면은 대출도 잘 나와야 되고 대출 이자도 좀 잘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집은 풀렸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면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서도 청년, 그다음에 무주택자 이런 일부 계층의 LTV 상향 조정이 강조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책으로 제대로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책 관련주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안 간 것들이 몇 개가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VIP 방에다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언급을 드리고 이거 소량 조금씩 한번 툭툭 잡아 보시다가 한번 불 붙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엑셀 밟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 안 간 것들 지금 정책 테마주들이 굉장히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 간 것들을 조금 우리가 노려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번 뭐 이게 정책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은 굉장히 좀 이게 좀 비정상적이기는 해요.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원래 대선이 끝나면은 대선 정책주, 그 다음에 뭐 인맥주 이런 것들이 안 움직여요. 차라리 다른 섹터가 움직이지. 근데 이번 대선은 참 이례적이게 대선 전에는 정책주나 인맥주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솔직히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박빙인가? 박빙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했는데, 이게 또 돌이켜보면은 박근혜 때랑 문재인 때 대선 때도 당연히 박빙이었어요. 그때도 박근혜 때랑 문재인 때도 박빙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정책주 인맥주가 다 10배짜리가 나오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 대선은 우리가 주식으로 좀 하기에는 그렇게까지 큰 재미는 없었다. 근데 이게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정책주들이 지금 계속 순환매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전이 가고 급등후에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에 플랫폼이 가고, 또 플랫폼이 좀 쉬어가면은 로봇이 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움직인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다음 영상에서 설명은 좀 자세하게 드릴 건데, 저는 이거를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해서 들어가자라고 하면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감당하기 힘든 유동성 때문에 이번 하락 때 크게 손실 본 투자자들이 분명히 많이 떠났을 거예요. 근데 그 유동성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롯이 증시로 이게 다시 유입이 되었다. 그래서 증시로 유입이 되고 딱 막상 봤는데 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기차도 지금 뭐 최근에 뭐 시들시들하고 뭐 잘 크게 가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도 그렇다고 뭐 크게 가는 것도 아니고, 경기는 둔화된다고 하지, 코로나는 또 확산하지, 전쟁은 또 아유 피곤하게 왜 하나, 이렇게 좀 힘들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테마주들 순환매에 모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해석적인 부분을 좀 내놓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솔직히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원전을 예로 들면은 이미 대선 1, 2년 전부터 팍팍 올라요. 그리고 대선 한두 달을 남겨놓고 밀리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일반적인 부분인데, 이게 완전히 엇박자로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아직 부동산 정책으로 같이 묶으면은 묶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혜를 많이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주식담보대출을 선보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수혜를 받아서 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뭐 지나고 나면은 보이잖아요. 아, 저기서 잘 샀어, 나는 편안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게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